우리 자유 미디어 목사연합회 그 모임으로 오늘 이 전 목사님을 찾아뵙고 스튜디오 왔다가 일부분 한번 내일 그 대집회를 또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 유튜브 목사님들이 한번 자담회를 가지면서 이 주제를요 우리 이렇게 제야와 교계의 이 정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연합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 무서운 정부잖아요. 이 주사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우리가 하고 연합 전선을 펼쳐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또 제 생각은 전 목사님 외에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데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계와 우리 제야 분야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견해를 말씀드려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모였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뭐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뭐 하여간 3분 이상씩은 말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시고 또 문제점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괜찮죠, 주제가? 네. 예. 자, 예. 이 우리 강화문 애국 운동이 저는 8년째 전 목사님도 이제 8년째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지금 잘 더 확산되고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좀 뒷걸음을 치고 있는지 우리 전 목사님이 이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천하를 통일했다 뭐 이렇게 그때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과연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겠는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역할 우리의 이 강화문의 갈 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우리가 뭐 한번 말씀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자유롭게 한번 말씀 좀. 목사님, 우리 예. 오늘 여기 우리 뭐 다 아시겠는데 일사가고 자기 그 유튜브를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예, 일사가고 윤치환 목사님. 목사님 먼저 성선하라. 저는 선전나라 TV입니다. 예, 말씀을 뭐 좀 드리고요. 예, 저는 일사 TV 2입니다. 2. 예. 2 윤치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꼭 가입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커야 됩니다. 예. 아니, 예, 제가 목사님 말씀을 말씀. 예, 그 유튜브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실 예. 것을 하시면 그 문제가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있다고 보거든요. 좀 난국이고 절체절명의 그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자유가 좀 지어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연방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기울어졌고 침몰했다고 봅니다. 침몰할 뻔, 기울어질 뻔이 아니라 침몰했고 이미 온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잠겼다고 봅니다. 세월호가 돼버린 거네요. 예, 제2의 세월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건져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와 한국교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한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목회자의 자민연의 모임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고 답이 있겠지만은 저는 줄기차게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습게도 우파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좌파가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말에 거꾸로 됐어요. 예, 정상적인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갖고 우파가 분열돼서 망합니다. 그래서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때 그분의 가장 임팩트한 그 슬로건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조금 방법이 다르더라도 가치가 같고 이념이 같고
자유를 지향한다 그러면 우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뭉치는 데는 항상 그 핵심이 있고 그 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심이 저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뭉칠 때 뭉쳐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부정한 것도 많으시지만은 그 수년 긴 세월 동안 그 헌신하고 희생하시면서 몸도 건강치 아니하시고 사랑교회가 깡패들에게 둘러싸여서 저 파괴됐을 때 저 세 차례 와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유다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분투하고 계시는 정가원 목사님으로 뭉쳐져야지 우리가 주사파를 깨뜨릴 수 있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그 함께해서 뭉쳐지는 방법이 뭐냐? 단순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큰 집회 때만 함께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각 단체별로, 교회별로, 개인별로 활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광화문에 큰 모임이 있을 때는 함께 뭉쳐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 저항권의 효력이 나타나고 이 침몰된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큰 그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뭉치면서 한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우리 소개를 한 분을 우리 가기영민 목사님이면서 이 전문 기자로 이렇게 인터넷 신문으로 이 기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 오늘 소개받았는데 우리 곽영민 목사님 자신 소개 간단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영민 기자입니다. 에노폼 타임즈 지면신문과 온라인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흔히들 아스팔트라 그러죠. 그 아스팔트 현장에서 이렇게 뛰는 것도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화문 집회는 제가 사실 많이 이렇게 참석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한 한 10여 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지대한 공이 크다. 더더군다나 이번 8.15를 전후로 해서 모인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는 뭐 거기에는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 뭐 종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모이게 한 구심점에 대해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 광화문 그 운영진들이 하는 일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근자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좋지 않은 모습이라면 어떤 거를? 저는 이 신혜식 대표의 오해가 많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목사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냥 방송을 통해서 그냥 들은 바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내부 분열의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세파가 나눠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참 이게 또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잘 지도를 해서 하나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그 황교안 대표 우리 장로님을 며칠 전에 찾아가 뵀습니다. 우리 7분이 이영생 목사님 안 오셨네. 오신다고. 아유, 너 누구 하나 빠졌는데 그 약초를 갖고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황 장로님을 만나서 그래도 장로님과 목사님인데 그 연합을 해야 그분이 자유와 혁신당이라는
당도 며칠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 강력한 이재명 이 주사파 세력을 맞서려면 연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뵈서 우리 강력하게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의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전 목사님을 좀 저격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가 전 목사님에 대해서 변명 기회를 사실 우리 언론인으로서는 드려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정한 겁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 전 목사님은 부패 세력이다. 또 하나는 고소 사건을 나는 취할 수 없고 목사님 와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이제 핵심적인 좀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여기는 자유통일당이고 자유핵신당입니다. 옛날에 너무도 같이 해왔던 강화문의 태극기 세력인데 여기 대해서 전 목사님 기회 되면 한번 모시고 한번 좀 여쭤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여기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지나가는 것도 연합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신혜식 우리 대표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은 절대 정가호 목사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정가호 목사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자 아주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분열적인 생각을 하고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그게 좌파 언론들의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언론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이슬에 옷 젖듯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언론에 젖어갖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파의 분열이 자초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신혜정 대표님은 정말 정강호 목사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정강호 목사님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기 있게 과감하게 행동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 우리가 혹 때려갔다 혹을 붙였는데 붙일 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장로님으로서 첫마디가 이 정가호 목사님을 부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부패했다. 마음이 완전히 다치더라고요. 우리가 인격자로 좋은 인품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마디를 그냥 부패했다고 얘기하니까 속상하고요. 이게 나라의 위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가호 목사님과 청교도도 아니고 교단도 다릅니다. 전 합동식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런 입장에서도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존경을 많이 했잖아요. 존경을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이 상실감을 가졌지만은 또 앞으로 기대감을 또 갖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시면서 이 아프리카의 정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그 무리해서 이탈된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그 황교안 대표님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걸 보고 그 생각이 번쩍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뭉쳐지는 쪽으로 해야지 같이 산다. 우리 왕 목사님 한마디. 왕방송의 왕영근 목사입니다. 신혜식 대표나 황교안 지금 대표나 그 나름대로의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냐고 다소 서로의 오해의 소지라든지 또 힘써 헌신의 가치가 조금 결렬됐다. 다시 하나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저는 크게 그만 이렇게 진단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우리는 정가호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애정을 가하고 그분에게 합류하여서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을 영위해 가는 데에 민족사회 정기론이라든지 위용을 살린다 이라고 정의했을 때에는 우리가 중요한 가지가 주사파 척결입니다. 이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그 교시와 지령에 가까운 인민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자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민재판이 그런 행식이거든요. 그래서 정가호 목사님께서 여기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신학적인 근거, 우리가
신학의 정론을 피력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그 다시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꼭 그 군사력의 그 전쟁 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권과 국권이 있어 교권에 대한 그 성경의 근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제재하고 의를 정진한다고 했을 때에는 성경책이라는 하나의 특별 계시지만 한 책으로 되어서 율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율법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복음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역할론이 교회에서 정강 목사님에 대한 헌신의 가치다. 역사의 기록적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양 정신에 부여한다면은 이분이 진정코 뭐 우리 실험 해가지고 아니면 정사와 그런 시험 어디면 좋아하는 하늘 악령이라고 했으니까 이 교권과 국권에 의해서 국권에 대해서 국권은 총과 무기가 있습니다. 교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자료, 교과서, 그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타깝게 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교계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큰 교계나 타교계나 신학계나 아니 하나님 말씀이 한 분이고 삼일째 성부성의 성경 일체론과 함께 성경의 근위가 세계적으로 한 건이라면 저는 세계적으로 여기서 합류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대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김일성의 주체자상이 완전히 타파되고 그자들에 대한 그 세습이 족식되고 6.25 남침에 대한 전범에 대한 그 역할로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섭리의 원칙론 그 원리가 구성되는 자연의 법칙과 원리의 근간 이런 학론이 정설로 말미암아 자유민 체제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되는 게 북한이 받아들여서 교권에 대한 법적 근위를 부여 안아야 됩니다. 법입니다. 법. 법적 근위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제가 뭐 어떤 그러한 그 진단과 대안으로 뭐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평론을 하는 것보다는 시국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말을 이 시간을 통해 토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 목사님, 왕방송. 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합 문제, 교계의 연합 문제를 강조하셨고 또 역사적인 분이다. 우리 지용길 목사님 좋은 신문 이렇게 활동을 아주 다방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그 연합 문제, 교계 연합 문제라든지 또 한 말씀 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용길 목사고요. 그 유튜브 자유우파 정광훈 방송 정광훈 목사님 덕을 좀 보려고 자유우파 정광훈 방송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정광훈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고 예. 좀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전광훈 방송. 자유우파 전광훈 자유우파 전광훈 방송. 예, 예, 이번에 새로 만드시고 예. 좋은 신문 또 발행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파워 유튜브의 그 능력, 그 힘 있는 그런 스피치를 제가 보면서 야, 저분들이 저러니까 유튜브를 잘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근데 어느 정권이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순간 참 하나님 또 사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이렇게 견제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만 너무 또 집중돼도 안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노숙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시작을 했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 현재의 이와 같은 정광훈 목사님의 이런 활동들을 물론 그 당시도 참 힘있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그 보수 우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성 목사님 말씀하셨던데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아무리 뭐 보수 우파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좀 신앙적인 문제부터 또 여러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돌이켜서 잘 파악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수 정권이 무너진 그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노숙 투쟁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보수 우파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정권도 바꾸고 이렇게 좋은 정말 보수 우파의 가치를 잘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참 그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여러 분열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쉬운 면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어느 파든지 어느 쪽이든지 패배하면은 분열하게 돼 있어요. 네, 서로 실망하고 너 때문이나 너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니라 생각이 되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또 뜻이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자유파. 뭐 우리 자유우파의 그 약점, 문제점 뭐 이런 것들 참 많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뭐 무속이라든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유우파라고 하는 그런 그 뚜렷한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진 것. 자, 그 김문수하고 오늘 결정하나요? 김문수, 장동혁. 오늘. 뭐, 예, 오늘. 예,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뭐 대세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장동혁, 김문수. 결선 투표 갈 것 같아요. 예. 결선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선 가겠죠. 50%못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결선으로 두 번째 가게 되면은 또 이게 양상이 이제 안철수나 또 누구야 그 사람들이 탄핵 찬성파들이 표가 누구한테로도 갈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장동혁이가 굉장한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수 대형 유튜버들이 다 장동혁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김문수 이 후보가 우리 광화문에서 어떻게 보면 대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 아닙니까? 전 목사님과 눈물로 같이 활동을 했고 같은 당이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전환길이 들어가서 이렇게 굉장한 이제 파워를 갖고 장동혁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되어지면은 요 앞으로 어떻게 좀 되어질 것인지 좀 김문수에 대해서 전환길은 어젯밤에 이런 말을 쇼츠에 올리기를 지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좀 도가 자꾸 넘어가네 했는데 내가 비판을 올렸더니 뭐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예. 아니 나이로 보면은 아버지 뻘이거든요. 아버지 뻘입니다. 20살 가량 차이 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랄한다? 그리고 아주 발언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나는 너무 장동혁도 멋있어요. 진짜 장동혁 전환길 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문수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좀 이런 문제 생각하시는지 한번 목사님들 한번 말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그 부정 투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고 또
그분이 완강하게 부정투표를 물고 나가면서 늘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굉장한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깔끔하게 되지 않았을까. 부정투표. 그러니까 그거에 네. 쏟아졌죠. 그 다음에 한동훈. 네, 그렇죠. 그 부분도 네. 부정투표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또 이 오진식 목사님도 한 말 할 것 같은데요. 네. 견해 좀.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해서 우리 내부 안에 세 가지의 세 가지로 대통령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광화문이 제일 먼저 중심이 돼서 이게 엄청난 많은 인원이 왔었거든요. 거기에 또 분파한 일이 손현보 목사랑 전환기 강사, 그라운드시, 이 사람들이 계속 전 목사님께서 합치면 국민 저항이 일어난다. 끝까지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변호인단. 그 변호인단이 또 우리 광화문에 신혜식 대표하고 한남동에서 견해가 달라요. 거기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김문수 이제 그 당대표 후보하고 장동혁 이제 후보하고 이 견해가 어떻게 또 갈라지냐면, 이 한동훈 때문에 또 갈라져요. 누가 한동훈 편이었냐.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막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화문을 뭐냐면 계속 전 목사님께서 선지자로서 계속 예언적인 선포를 했어요. 한동훈 안 된다. 그다음에 손현보 안 된다. 뭐 신혜식 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야 된다. 다 그랬죠. 그리고 전 목사님이 그 대통령 대변인이나 대통령이 계속 광화문 나와라. 근데 광화문 안 나오고 엉뚱한 뭐 전환기를 만나고, 전환기리는 새벽콜에서 망했다가 문 닫았다 해요. 문 닫아서 또 철수해서 어디 갔냐면 국민의힘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분란을 또 일으키고, 결국은 이게 한동훈 전환길 또 부정선거도 또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여버렸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또그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나갈 길은 결국은 광화문이 문재인 정부 조국을 무너뜨렸듯이 이번에도 자유통일당이 우리 이재명이가 1년 안에 문 닫을 것이다 예언했고, 이재명이가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광화문을 내일 더 많이 와서 이 모든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재명을 타도를 해야 예, 그러면 내일 많이 모아서 지금 보세요. 조국 풀어줬잖아요. 윤미향이 풀어줬기 때문에 진짜 지금 여론이 더 광화문에게 모든 핵심이, 맞아요. 이번에 8월 15일 날 이재명이가 그 국민 임명식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초라하고 그 일로 해서 정말 지지율을 더 폭락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8월 16일, 15일 우리가 서울역하고 광화문 그저께 엄청난 결집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말씀, 내일 더 많이 모여서 결정타를 내리고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이 미국 트럼프에게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애국 운동의 중심은 광화문이다. 손현보도 아니고 전환길도 아니고 우리 광화문의 중심을 지키면 더불어민주당도 무너질 것이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세력도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전환길 우리가 강화문을 정말 강화문 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대다수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교안도 같이 합치려고 하지도 않고 전환길은 아무리 오라고 몇 번이나 손짓을 했어요. 목사님 맞죠? 아 그러면 그런데도 정광훈 독자적으로 목사님하고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자, 이 전환길의 그 세력이 지금 국힘당을 어떻게 보면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로 세력은 센데 지금 그 전환길의 그 하는 태도, 이런 그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그 전환길 언행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 그 당원들에게 좀 부정적인 전환길이 이제 당에 가입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에 이렇게 좀 너무 악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좀 전환길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까 이게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장동혁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세를 이렇게 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 가면은 그래도 이제 당원들이 김문수 쪽으로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좀 그게 좀 귀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말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포용적이고 그리고 이제 강화문 혜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장영철인가? 장동혁. 장동혁 그분은 스타일이 하나 주관적으로 꼭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기야. 그리고 또 이제 대여 투쟁도 있고 또 경제 세력으로 나아가는 그 의도 있지만은 지금 형평상 그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법적으로 좀 많이 조금 많이 불결하잖아요. 현재 위치가. 그런데 오늘 내 스튜디오 한번 이 말로 하려고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군 특수권자로서의 각하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이것은 군인 정신으로 막 치고 내려오니까 빨리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군인 정신으로 돼 있고 그것을 갖다가 보통 사람으로 노태우 때는 보통 사람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붙였어요. 각하라는 칭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그랬냐면은 지금의 동교동계라든지 민주당 자체에서 했거든. 순화시킨다고. 어느 순화시킨다고. 그 대통령 했으면은 이 존엄이라는 용어는요, 혈육에 대한 인륜의 덕목에 기인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친족이나 이러한 그 말이고 북한 용어예요, 북한 용어. 우리도 존엄의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존엄을 아무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국한되어서 이 사법계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울입니다. 아까 내가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교권에 대한 그 성경의 근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이게 저울이 평등해. 이게 공패 아모스 선자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없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한다는 이러한 이미지 효과라. 윌슨이라든지 인도 자결주의라든지 그는 또 질서 개념이죠. 또 조지 워싱턴의 정책에 맹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관해서 성경의 근위적인 말이거든.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그 입증이야. 근데 다른 사람 어떻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에 대한 사법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대통령이라도 치고 나가는 여기에서 파워가 있어가지고 장동혁이가 아마 인기가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김문수나 지금 평론을 가시하다가는 또 걸리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또 내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 있는데 저 평론을 하기보다는 그 스타일이 그렇다. 스타일이 호용이고 김문수는 나이가 있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표 후보는 치고 나가잖아요. 치고 나가는 경제 세력으로 막 그게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김문수가 한동훈이를 안고 가야 된다. 이 말을 아직은 취소를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부정선거 그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윤 대통령의 내내를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핵심은 한동훈을 안고 깨지면 안 된다. 그쪽에서 국회의원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일 우리 강화문이나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에서 대형 유튜버 화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한동훈이는 이게 우리의 배신자요. 우리 지금 한국 우리 우파를 말아먹은 제일 원흉으로 보는데 그 사람을 끊고 나가야지. 여기에 이제 제일 화가 나가지고
장동혁이를 이제 미는 걸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맞죠, 목사님? 그게 제일 화가 나고 핵심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또 이 김문수는 좀 어느 정도 안고 가서 나중에 토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 다음에 장동혁은 아니다. 나는 전환기를 받아들였으면 들었지 공천을 하지. 한동훈이는 내버리고 가야 된다. 그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도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 면회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약한 태도를 보인 게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했던 탄핵을 막았을 거라 그러잖아요. 제가 보는 입장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탄핵은 옳은 것이었고 바른 결단이었습니다. 그까지는 조금 이해를 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이 탄핵을 아니야 참 그 비상계엄 예. 비상계엄을 김문수 후보는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있었으면 막았을 거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보정하고. 비상계엄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높이 사야 될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이 최고의 권좌였는데 비상계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상계엄을 했던 그 이유가 더 부각이 되고 또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우파끼리도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예? 비상계엄이 옳으냐 잘못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왕 목사 말씀한 대로 이재명의 부도도 가고 정과 사범 이놈이 있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안동댐부터. 예? 그 우리의 주적이라는 그 주범을 더 높이 들먹여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참 뭐 비상이 오르냐 그래 이걸 따지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김문수 후보 대표는 좀 부정선거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품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갔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파에서 염려 뭐 이준석을 품는다 저 간첩 한동훈을 품는다 이런 것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하고 따랐던 김문수 거기도 마음을 내가 접었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한 표를 오늘 찍으면은 접었는데 장동혁입니까? 그러면 장동혁이잖아 당연히요. 장동혁입니까? 장동혁은 안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요. 제가 왜 전환기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냐면요. 전환기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사람입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아니 정가화 목사님 10년 이상 애국운동하는 분들 다 검증돼서 그분의 검증은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비난하고 분열적인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전환기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스타를 만들고 그분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러냐 이거예요. 예? 그분의 위험성은 뭐냐? 아니 김대중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고 5.18을 인정하고 제주 4.3 사건을 인정하는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노빠라는 게 증거가 됐잖아요. 예? 그런 확증 없이 그냥 막 이 지지 아니고 나라가 막 더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뭐 자유통일당도 회비를 내지만은 국민의힘당도 회비를 내고 있어요. 당비를. 근데 제가 우리 손홍구 목사님 그 유튜브를 제가 자세히 듣고 결국에는 김문수를 제가 찍었습니다. 왜? 그래도 검증됐으니까 옳고 그 섭섭하게 있지 않아. 그 김문수는 저는 그 진심은 안에 있다고 나는 아직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있다고 네.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걸 진정성을 예. 믿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18년 동안에 그러면 자유투사로서 방공 자유투사로서 커닝을 했고 커밍을 했잖아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아니 근데 제가요. 예, 마무리. 김문수 씨가 이제 부정선거라든지 다 품고 간다 이 말을 들 때 저분이 진실된 마음이 아니다는 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당대표가 되면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바꿔버리겠다. 네. 그게 더 의지가 강한 분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는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김문수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선거 부정 얘기하면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속은 내 말이에요. 속은 깊이 놔두고.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광영민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마무리하지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기자분들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갖게 돼서 너무 좋고요. 참 허심탄회하게 이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었고, 그래도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고 또 광화문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삼자가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그런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빨리 잘 정화가 돼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랄까요? 그런 그 광화문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뭐 여기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화합과 이 방향타가 우리 한국의 교계가 방향타만 되면은 나는 이 나라가 살아난다. 복음 통일도 되고 자유 통일도 된다고 나는 봐요. 교회가 이게 이제 말을 안 하고 친구 모드로 돌아가 있고 그리고 좌파로 또 많이 돌아섰어요. 근데 이런 문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한 3분 정도 더 오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전강훈 스튜디오 거기를 가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거기로 가기로 하고요.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마치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